바로 오늘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게 청년층 지지를 받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한 수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홍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 정치 플랫폼이 있죠. 그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인데 거기 직접 게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보이는 행보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안철수 후보가 2030 남성들에게 유독 인기가 좋은 홍 의원에게 청년층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직접 물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 꿈이라는 청년 정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찰스형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글을 올리면서 저도 한 수 배우고 싶다, 그런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 의원이 저도 잘은 모르겠다, 다만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공감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아주 노련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30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이 청년의 꿈 플랫폼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둘 모두에게 청년의 꿈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권유했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의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만 이어지는 안 후보의 말은 전형적인 그 프레이밍, 이미지 씌우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공간에 방 한 칸 내주듯 청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오롯한 청년의 생각과 대안으로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기득권 양당의 대선 후보들께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표로만 보지 말고 여기 가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진정성 있게 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압권인데, 왜 청년들이 홍 의원에게 열광하고 기존 후보들에게는 냉소적인지 답을 찾자. 여기는 이제 안 후보 본인도 포함이 되는 모양이죠. 이제라도 청년 들러리 정치는 끝내고 청년 주인공 정치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1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사실상 거부했죠. 야권의 후보 단일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미세하게 다르고 범야권이라는 큰 뜻은 함께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안들에서는 조율해야 하는 일들도 너무 많았을 것이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공존하기 어려운 생각의 차이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 후보께서 보인 여러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권 교체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지난 몇 년간 현 정부에 대해 수많은 비판의 날을 세웠던 안철수 후보인데 합당 조율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 당명을 바꿔라, 이런 요구를 한다든지, 합당을 추진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표현을 문제 삼거나 태도를 문제 삼고 합당 조율 과정에서의 내부 사정을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국민들, 그러나 최소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의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랬던 국민들로서는 뭐랄까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합당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물을 먹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의 경력이 어떻습니까?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에 또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죠. 사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사회 경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지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 분야도 있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연이어서 성공을 이룩한 분야들은 심지어 탁월한 지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분야예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겠죠. 그랬던 안 후보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업 정치인이 되고 나서 받는 평가는 이전의 경력으로 받던 평가와 사뭇 다른데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합니다만은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대중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평가받는다기보다 그런 여러 행보가 겹쳐지고 쌓였을 때 형성되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후보에게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표현을 꼽으라면 아마 우유부단함일 겁니다. 나아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꼭 정치적인 오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권 교체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분께서, 반문연대를 함께 구축하자는 분께서 정권 교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1야당과의 합당을
납득하기 다소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셨고, 윤석열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홍 의원에게 가셔가지고 청년층은 이미 경선에 탈락해서 대선에 나올 수는 없지만 당신을 지지하고 살아간다. 난 그걸 배우고 싶다. 그런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심어주고, 지금 야권의 표를 집결시켜도 모자랄 때예요.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하다못해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조율 과정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상했어도 범야권이라는 최소한의 연대의식이라도 있으면 도저히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정말 자살골을 넣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저로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홍 의원도 물론 확실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진 않죠. 청년층으로부터 얻는 인기 있죠. 그리고 노련한 정치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내부에 불을 지르진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라든지 윤석열 후보라든지 본인과 다소 다른 노선을 가는 국민의힘 주요 인물에 대한 언급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정 거리는 유지를 하되 언제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에 대한 평가보다는 후하게 합니다. 하다못해 중립적인 수준을 꼭 지켜요. 표현을 굉장히 조심한다는 인상을 받고, 글쎄요란 표현 참 많이 쓰시거든요. 적어도 같은 야권의 대선 후보가 공격당할 거리를 내 입에서 뱉진 않겠다. 내 입에서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런 거겠죠. 이번 대선이 갖는 중요성, 100일도 남지 않은 현재 시급성, 정권 교체만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대국적인 안목만큼은 유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다는 사실을 안 후보만큼 탁월한 지성을 가진 분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오늘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정권 교체를 통해 현 정권의 포갑적 정치를 멈추고 나서 점진적으로 여러 사안들을 조율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후보께서 스스로의 행보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